네, 이 시간 농지법입니다. 자, 부담이 많이 없죠, 농지법은. 자, 두 문제입니다. 자, 몇 문제요? 두 문제. 자, 오늘 나온 것만 간단히 하고요. 이제 1월부터 이제 기본서 하게 되면 1월, 2월 파트 때 농지법 할 겁니다. 하지만 3, 4월은 농지법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얘기할 거예요. 동영상 보라고. 아시겠죠? 5월, 6월은 또 하겠지만, 왜냐면은 항상 강조하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요. 강의하면 이것만 열심히 해, 그냥. 왜 그러냐 물어봤어. 집에 농지가 있는 거야, 농지가. 그거가 뭔 상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문제가 또 항상 한 문제가 몇 번이라고요? 뭐 모르면 따라요. 5번. 정답이 5번이 한 문제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29회 때에도 5번, 1번. A형 5번, 1번. B형은 1번, 5번. 이상하게 출제자가 내 강의 듣나 봐. 자꾸 5번 내더라고, 답을. 그거 시끄러워요. 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래서 왜냐면은 농지법도 보기보다 양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강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막 다른 것들 중요한 어떤 그런 법이 정리가 안 되면 농지법 참 공부하기 힘들어요. 말로는 한번 해야지 하면서도 끝까지 내 강의만 듣고 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잘 안 보더라고. 그럴 바에는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고 그냥 깊이가 안 나와요. 보고 안 되면 그냥 5번 2개 찍어 그냥. 하지만 지금은 그냥 농담이고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공부할 걸 한다. 하지만 정 안 되면 이 말은 다음에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나왔는데 농지법은요 크게 골자가 4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용어. 자, 용어의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농지의 소유. 세 번째는 소유한 농지의 이용. 네 번째, 농지의 보전. 여기 보면 이제 농지의 이제 전용까지도 같이 나올 겁니다. 한 파트에 하나씩만 해도 4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 나온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현재 책에서는 여기 보니까 여기 용어 정의하고 아마 농지의 소유 조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있는 것만 잠깐 개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의에서 밑에 보시면은 자, 농지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농지. 자, 용어 정의에서 농지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기본서에 보시면은요. 한 페이지 그 이상으로 농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다 외우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농지에 관한 자, 여기서 농지에 관한 내용은 잠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용어 정의에서 첫 번째 자, 농지란 무엇인가?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쨌든 다음 중 농지가 아닌 것, 다음 중 농지에 해당되는 것 물어보겠죠. 그러면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두 번째, 농지가 아닌 것이 딱 3가지만 나와. 그럼 어떤 걸 외울래? 타놓고. 그러니까 아닌 거. 얘만 공부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여기에 위배가 되면 다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3가지만 하면 되지.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농지가 아닌 것. 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책 나옵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보시면은 240페이지 보시면 요것도 짧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농지가 뭐냐. 아시겠죠? 예. 눈만 딱 보고 읽지 말고 바로 틀고 농지가 아닌 것. 아시겠죠?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일단은 저를 봐요. 일단은 내용 불문하고 일단 농지가 뭐냐? 일단 요거 알자. 전, 답, 과수원. 전답과. 다 같이 전답과. 전답과. 그러니까 얘가 농지예요. 여기에서 농사 짓는 행위 농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농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렇죠? 야, 그럼 나는 지금 고추를 심으려고 하는데 굳이 전답과 필요 없이 나는 지목인 대지에 주거 지역에 있잖아요. 대지가 건물 안 짓고 거기다가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다가 텃밭거리 해먹는다고 심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연 거기다가 고추 심고 배추 심고 뭐 심고 해가지고 보면은 할머니가 와서 막 하잖아요. 과연 그것을 농지로 보겠느냐 그게지. 근데 일정 부분 그게 농지로 안 본다면 전부 다 전당과에서 지목 다 바꾸게 그러면 다시 말하면 농지가 아니다. 이 얘기는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자, 잘 보세요. 1번 공간정보의 구축법에 의한 지목이 뭡니까? 일단은 전다가가 아닌 경우입니다. 요거요. 뭐라고요? 일단 전, 답, 과가 뭐요? 아닌 경우인데, 그래 내가 좀 전에 그 예를 들어가지고 지목이 뭐라고요? 대지다라고 한다면 한 거예요. 왜 전답가가 아닌 거 빼면은 25개의 전답가 뺀 지목이 있으니까. 그죠? 그 전답가만 아니면 돼. 그 중에 대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라고 예로 든 겁니다. 이럴 때 농작물의 경작이나 등등등 너무 길어. 그냥 농사 짓는 행위 아시겠죠? 농사 짓는 행위가 몇 년? 그렇죠. 3년 미만까지는 농지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에서 텃밭거리 할머니가 해먹잖아요. 3년이 안 된 것까지는 봐주는데 3년 이상부터는 농지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할머니가 맨날 여기서 막 고추 심고 오이도 심고 뭐도 심고 하는데 한 개 달라고 해서 안 준다. 그럼 신고해보라. 신고. 3년 지났잖아 할머니. 내가 알고 있는데 농지법 적용받잖아. 고추 3개만 따가 그럴 겁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론적인 것만 알면 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과에는요 하루만 지어도 농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답과가 아닌 것은 3년 미만까지는 아무리 텃밭거리 해먹어도 농지가 아니다. 농지가 아닌 것은 당연히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3년 이상부터는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똑같습니다. 끝에 지목이 임야. 자, 지목이 임야다. 얘도 요거 전답가가 아니다. 같잖아, 얘도. 지목이 임야야. 임야 그냥 산인데 단 임야는 임야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텃밭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시겠죠? 이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야의 상태에서 씨를 뿌리고 하는 행위는 농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산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를 바꿔 쓴다? 그거 뭐냐면 뭔가 텃밭가를 해먹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한 용도로 농사행위는 농지로 보겠다. 근데 누가 봐도 임야야. 임야 상태에서 씨를 뿌리거나 뭐 심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임야로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산지 전용허가를 하지 않고 원래 상태에서 아시겠죠? 심든지 뿌리든지 하는 것은 농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텃밭을 해먹기 위한 오해의 행동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임야는 임야일 뿐. 왜 이쪽 안 따라해요? 여기만 해, 여기만. 자, 임야는 임야일 뿐. 다 같이 임야는 임야일 뿐. 농지가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으로 초지. 초지는 말 그대로 초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법과 관계없으니까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초지. 대관령 초지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더라고. 대관령 가잖아요. 보기에는 너무 좋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가보세요. 전부 소똥 말똥밖에 없어요. 가면은. 그러니까 놀러 가면 안 돼. 괜히 젊은 남자가 가지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아니 발을 왜 이렇게 들지 그러네 이렇게. 그래 나무 보면서 까꿍까꿍 하면서 그죠. 그러다가 남자가 너무 작은 때깔들 굴러보세요. 굴르면 뭐하냐고. 소똥 말똥 그거밖에 안 돼. 굴를 이유가 없어 그를. 그게 뭐예요? 초지는 뭐라고요? 초지법이다. 농지법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다. 끝. 요 세 가지만 농지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끝. 여기에 위배가 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뭘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농지로 본다. 끝.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농업인. 뭐가 나와요? 농업인까지 합시다. 여기는 보니까 농업인까지밖에 없어요. 농업인도 단독 문제로 잘 나옵니다. 시험. 농업인. 농업인은 농사 짓는 개인이고요. 농업법인은 농사 짓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법률 용어가 농업인이 있는데 우리는 좀 비하하게 부르죠. 어떻게 부르죠? 농사꾼. 자, 지금부터는 절대로 농사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죠? 뭐라고요? 농업인. 농사꾼 하는 순간 자기도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찮하게 보잖아요. 본인도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고 농업인. 저분 농업인이셔. 농사꾼이야. 벌써 틀려. 그렇죠? 농업인. 농사 짓는 개인인데, 근데 농업인이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봐요. 먼저, 농지가 얼마? 1천. 내가 농지가 1천 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요? 예, 농업인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2번 보시면 나는 농지가 1천이 안 돼. 얼만데? 800이야. 그럼 넌 농업인이 아니잖아. 아니지 당연히. 근데 1천이 안 될 때는요. 그 농지 위에 시설물. 뭐라고요? 특히 어떤 게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얼마 이상?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이에요. 농지는 1천이 안 돼도 330제곱미터 이상.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기 세 번째 대가축 이두. 대가축이 뭐죠? 특히 소, 말, 두 마리 이상. 그 다음에 중가축은 뭐 염소, 뭐 돼지, 뭐 그런 것들 12. 요 시험 다 나옵니다. 대가축, 이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소가축 어떤 게 있었죠? 뭐 아니요, 닭 아니에요. 토끼 정도, 토끼 정도 크기 정도. 가금, 얘가 여기 닭이 닭 오리. 아시겠죠? 소가축은 100두 이상, 가금이 오리, 닭 등등이 요건 뭐라고요?
일천수. 꿀벌 10군, 10통. 꿀벌 10군, 10통 이상. 다시 한번 합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은 10두, 소가축은 100두. 그러니까 대중소. 그죠? 그냥 1, 10, 100인데 두 마리. 그죠? 20, 100. 대중소 20, 100. 이렇게. 가금은 1천수 이상, 꿀벌은 10군 이상, 사육. 요겁니다. 그래서 그건 냅두고요. 그 다음에 축산업, 줄거서 축산업 얼마 이상? 그렇죠. 축산업은 120일 이상입니다. 축산업은. 그 다음에 1번의 맨 끝에 농업은, 그렇죠. 농업은 90일 이상입니다. 자, 요거요. 축산업 세 글자죠? 그러니까 1, 2, 0. 세 개. 농업, 부, 공. 두 글자. 아시겠죠? 축산업 120일 이상. 농업은 얼마요? 90일 이상.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시면 나오죠. 거기 연간 판매액이 얼마 안 되죠? 얼마? 그렇죠. 월 10만 원 꼴이죠. 요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라고요? 농업인. 자, 농지 얼마 이상? 1천 이상. 그 위에 농지는 1천이 안 된다. 그럴 때 그 위에 있는 시설은 얼마 이상? 330 이상. 얼마죠? 100평. 최소 100평 이상. 그러면 돼요. 농지는 1천. 시설은 얼마요? 100평. 그 다음에 축산업 얼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 뭐니까, 자, 대가축 얼마? 대가축 2두. 그 다음에 중가축 얼마? 10두. 소가축 100. 또 있죠? 가금 1천. 그 다음에 꿀벌 10군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축산업 120일. 그 다음에 농업은 얼마요? 90일. 연간 순수익이 아니에요. 총 판매액. 이게 뭐죠? 판매액이. 일면 다른 말은 매출액. 얼마요? 120만 원입니다. 나는 직장이 있지만 텃밭을 해먹기 위해서 조만한 그냥 땅에다가 무 심고 뭐 심는데 나중에 농사 져가지고 판매하니까 121만 원이다. 그 농업인이에요. 아시겠죠? 농업인 되게 싫으면 깎아주란 얘기예요. 얼마로? 119만 원을 팔면 돼요. 그런데 깎아주란 얘기. 그래서 이거 잘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했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썼죠? 용어의 정의인데 농지 소유입니다. 소유 파트는 농지는요, 농사 지을 자만이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경자 유전의 원칙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경자 유전의 원칙. 다시 말하면 농사 지을 자만 농지를 소유해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게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국가, 지자체. 우리가 땅도 국유지 있듯이, 그죠? 그냥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농사 짓지 않아도, 물론 다른 형태로 임대하거나 위탁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아시겠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하다 그 얘기 있죠. 그 외에 뭐 학교, 어디 있습니까? 농고, 아니면 농대, 그죠? 부산대가 농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농대
없죠? 없고 경북대가 농대가 있어요.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농대는 말 그대로 학문 목적이니까, 그렇죠? 학문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지 어떤 때는 농사 짓지 않고 그냥, 그죠?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학문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 뭐 그다음에 뭐 체험 영농, 상속으로 8년 이상, 자경호 2농, 담보농지, 담보농지는 은행에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줬는데 안 갚아가지고 다시 농지를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뭡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 쉽게 말하면 등등 뭐 허가, 협의, 신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밑에 보시면은 3번에 있는데, 농지의 소유 파트에서, 여기 소유 파트에서 보시면,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상속받는 상속인이 현재 자녀가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니에요. 회사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자녀가 농업 경영을 현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 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죠. 자,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상속받는 농지가 5만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요, 어쨌든 농사를 짓는 거니까 우리가요, 농사를 짓는 경우는요, 소유 상한제가 없어요. 국가에서 농지는요, 소유자가 누구인 건 안 중요합니다. 농지를 농지답게 농사를 짓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한 사람이 대한민국 농지 다 갖고 있어도 뭘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를 네가 5만이건 10만이건 뭐 몇만이건 원치 않는다. 농사를 짓고 있냐 없냐 그 얘기죠. 농지를 농지답게 사용하고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한다? 그럼 얘는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5만이죠, 5만. 전부 다 상속받아요. 그런데 농업 경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회사원이에요. 서울에 있어요. 또 공무원이에요. 농사의 농자도 몰라요. 그리고 출퇴근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사 짓냐고, 이거를. 일단은요, 무조건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요, 4만은 처분하든지 아니면 위탁 내지는 임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나는 1만만 소유할래. 농사를 짓든 말든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위탁시키겠지만, 4만은 첫 번째 뭐라고요? 처분. 아시겠죠? 처분. 나 처분하기 싫어. 왜? 여기가 나중에 개발될 것 같아. 그러면 안 팔아도 돼요. 대신에 4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농어촌 공사에 위탁합니다. 위탁하게 되면 농어촌 공사가 그거를 임대합니다. 왜? 하여튼 농사답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얘기예요. 본인이 직접 임대를 해도 괜찮고, 아시겠죠? 처분 또는 위탁, 임대 등, 아시겠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내가 여유 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범위 내에서 근교에 뭐 한 30분, 1시간 거리 내에서 텃밭거리 해먹을 수 있는 땅 좀 하자. 그 주말마다 가가지고 좀 애를 교육상도 좋고, 아니면 땅이 넓으면 거기다가 조그마한 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그죠? 저는 저처럼 지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주말마다 놀면서 밭에 있는 거 좀 따가지고 좀 구워 먹고,
그죠? 삼겹살 꺼먹을 때 얘들아 가서 고추 따와라. 얼마나 좋아. 따오고 깻잎 뜯어와라. 뜯어오고 얼마나 좋아. 이럴 때 이게 바로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얘는요 면적 제한이 요거는요 자 1,000제곱미터 미만 1,000 안 됩니다. 1,000 안 되게 돼요. 한 세대 전부 포함해서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가 아니라 한 세대 전부 포함해서 얼마? 1,000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왜 1,000은 안 되죠? 예? 1,000 미만은 1,000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왜 1,000은 안 돼? 그렇지. 1,000 이상은 농업인이니까 그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안 되는 면적 1,000이 안 되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 8년 이상 몇 년 이상?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인용합니다. 몇 년? 8년. 8년.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여러분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생 하다가 몇 년 하다 보면은 왠지 일하기 싫어 막 때려치고 싶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왜 임금이 적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만두려고 그래? 동료와의 관계 안 좋아? 괜찮아 완만해. 근데 왜? 상사가 뭐라 그래? 그것도 아니야. 근데 무조건 뭐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임금도 이 정도면 적당해. 그만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기 싫을 때, 일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본인이 왜 그만두는지는 몰라요. 난 알아. 난 알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따라하십시다. 지루함.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루함 때문에 그래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똑같은 인간만 쳐다봐야 되고 똑같은 시간 점심 먹고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인간을 만나니까 자주 만나봐. 그죠? 지겹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지겹겠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겹단 말이죠. 그러면 지겹다고 지루하다고 그때마다 직장 다 때려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 그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취미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어디 가서 뭐 골프 치라 그게 아니라 건전한 걸 많잖아요. 운동 같은 거 동네에 뭐 테니스도 있고 뭐 탁구도 있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게 되면은 그나마 지긋지긋한 얼굴 외에 딴 얼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연장이 된다는 얘기 그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배드민턴도 있고 오늘 저녁에 지겨지 보다가 저녁에 놀러 가네. 그 아줌마 오겠지. 가는 거야. 우리 한번 땡길까? 뭐 지뢰박 이런 것도 괜찮아. 뭐 어때? 건전하게 하라는 얘기야. 콜라텍은 가지 말고 다 노인들만 와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운동 있죠? 운동도 좋고. 근데 중년의 남자들은요, 운동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 악기 배워요, 악기. 색소폰. 이런 거 요즘 좋아요, 그런 거예요. 막, 폐활량 좋고, 담배 끊게 되고, 예?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연말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여 연습하고,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은데, 근데 그 시간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가끔 먹고. 근데 특히 저는요 등산 가는 건 반대입니다. 등산만 가면 술만 처먹잖아. 술만 갔다 와 내려와는 막걸리 파티 살 빼갖고 더 쪄갖고 오잖아. 또 묻지마가 많아가지고 그거 별로 안 좋아. 묻지마가. 난 한 번은 가고 싶은데 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농담이고요. 하여튼 간에 그러한 어떤 취미생활, 운동이든 악기든 아니면 요즘 주부들 특히 드럼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냥 탐탐한 이런 것들을 남편 얼굴 보시 더 때려버려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 풀려 좋은데 그냥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또 뭐 요도 우쿨렐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은 생활의 활력소가 돼요. 꼭 직장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방법 많은데 이제 안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찌는 것은 살 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혼자 뭐 하면은 친구들이랑 동료끼리 우리 한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워볼까? 그러면 좋아요. 그럼 꼭 직장 생활 아닐지라도. 근데 셋다. 아 근데 이 사람은 농사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몇 년? 8년 이상을 지나면은 나 농사 짓기 싫어. 나 없네. 꽃다방 미쓰리 보러 갈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농지를 다 팔아버리면은 그 사람은요 갔다가 조만간에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는 농사 짓지 않아도 일단 소유 가능해요. 그러면 뭐면 얘도 똑같이 5만이라면 얘도 5만이라면 4만은 처분하든지 아니면은 위탁 내지는 임대하면 돼요. 싫으면은. 하지만 여기 1만까지는 원칙적으로 똑같이 해도 나와요. 그냥 일단은 소유는 가능하다 그 얘기죠. 일단은 몇 년 지나야 돼? 8년. 그래야지 팔지. 농지를 파니까 8년이에요. 아시겠죠? 8년. 요거를요 5년으로 가끔 바꿔낼 때가 있어요. 한 8년 농업 정형 후 이농. 농사 때려치우고 딴 거 하겠다 하다가 돈 다 날립니다. 그런 경우 있다는 것. 3가지. 여기 중요해. 3가지가. 자,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이제 그거 다 있는데,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증명인데요. 이거 뭐냐?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 농지를 사고 싶다. 그럼 당연히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농지증. 줄여가지고 농지증입니다.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거를 발급받지 아니하면 농지를 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법도 농지법 전에 우리 공법의 짱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국장. 농지법만 농장. 따라해요. 농장. 누구죠? 아니 농장이 누구냐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 여기만 나와요. 근데 농지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발급받는 건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앞으로 나오겠죠. 장이 주로도 관여합니다. 근데 얘만 시군구가 아니고 시구읍면장이에요. 저를 봐요. 일반적으로 누구라고요? 시장. 원칙은요 이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썼느냐, 왜 그런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무작정 암기만이 도리가 아닙니다. 보시면 잘 보세요. 시장, 여기 양산시장. 양산시 외에 뭐 농지가 있어도 그렇게 시외 쪽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발급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부산시나 서울시예요. 뭐 농지가 없는 구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발급해줘도 충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 얘예요. 군수예요. 군 가면 70~80%가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발급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 그렇죠? 그럴 바에는 군수 밑에 있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누구한테? 읍장하고 면장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구 읍면장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안 해요. 아시겠죠? 시구 읍면장 시작. 시구 읍면장. 한 번 더 시작. 시구 읍면장. 그러면은 여기서요. 농지를 취득할 때 여기다가 내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시구 읍면장 100%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투기 목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한 번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왜? 투기 목적은 거의 99%가 농지예요, 농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이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는 말하지만 난 너 못 믿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발급해 주니까 나중에는 농사를 대충 지어버리고 땅 올라가니까 투기 목적 아니었냐, 그 얘기죠. 그럼 네가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불러요. 다 같이 시작.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제출한 다음에는 진짜 그것들대로 할 것인가를 조사합니다. 해서 며칠 내에 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나오죠, 그죠? 예.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일단 원칙만 할게요, 원칙만.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그때는 2일인데 그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원칙만 할게요. 얼마 내에? 4일 내에. 난 웃긴 것이 나는 참 그래. 보통 뭐 3일이면 3일이고 또는 사무실장 나가잖아. 대한민국은, 그죠? 그러니까 3일이면 아니면 5일 아니면 7일 아니면 10일 하는데 왜 난 여기는 4일이나 난 이해가 안 가. 4일인지. 그렇잖아요. 5일 뭐 아니면 3일 안 듣는가 아니면 7일 뭐 10일 얼마나 좋아. 4일 참 희한하더라고. 그거 내가 연구해 봤어. 연구해 보니까 4일이 맞더라고요. 왜? 농지증을 왜 발급하냐고 물어보니까 농사를 하기 위해서 농사. 그게 4일이더라고, 농사. 아, 참, 농사. 그래서 4일이더라고, 이게. 까먹긴 해봐라. 농사. 아, 그래 4일이구나. 저러니 어디 안 까먹을 수가 있어? 농사. 이게 이상하잖아. 농칠. 이상하잖아. 농사. 아시겠죠? 그리고요, 조금 전에 여기서 농지 처분은요, 처분 사유 있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고요. 자, 나중 되면 이제 농지 처분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것까지만 봐주시고. 뒤에 보니까요, 농지 처분 나오죠, 그죠? 예,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있구나, 끝 됐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자, 저기 보세요. 농지를 이제 소유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처분시키죠. 시킨 다음에 그 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다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책이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농지 이용은 이제는 뭡니까? 농지를 농지답게 이용하자, 그 말이죠.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 왜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가 있는데 너 왜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냐? 놀리고 있냐? 이게 바로 유휴농지입니다. 휴경농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휴경농지는요, 국가에서 오히려 너 땅에 지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심어봤자 그 영향가 없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좀 쉬어라. 그럼 나는 뭔가 하라. 지원금 너 줄게. 돈 줍니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짓지 않고 놀리는 땅, 뭐라고요? 유휴농지. 그것을 그러면 너가 짓기 싫으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자. 아시겠죠? 그게 바로 대리 경작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면 여기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리도 경작하게 해가지고 그 수확량의 10%가 그 농지의 지료예요, 지료.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수확량의 10%를 지료 주는 거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보존은, 그렇지, 농지는 또 이렇게 이용도 하지만 또 농지는 또 어쩌면 큰 틀은 뭡니까? 이용보다도 개발보다도 보존이 목적이잖아요. 보존. 그렇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여기에 농지의 전용 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받아라. 농지를 전용할 때 신고하라. 농지를 전용할 때 행정청끼리 서로 협의해라. 아시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일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다른 법에 비하면 양이 많지 않지만은 두 문제 치고는 양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1, 2월 달에 그때 가져가가지고 요거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 했던 내용은 똑같이 또 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안 했던 것들은 또 골라가지고 그래도 시험장 갔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책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한 거 같지는 않고 금방 가잖아 2달이. 그죠? 그럼 1, 2월 달도 금방 가요. 내일 모레 원래 시험 본다니까, 시험 보러 간다니까요. 하지만 시험장 갈 때까지는 남았으니까 그래서 뭐 내일 할래 미루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실 여러분들요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 나오면 공부할 텐데 그때 가잖아요. 이거 안 쳐다봅니다. 이거 안 봐야 돼. 이거는 기본서에 이제 줄 긋고 거기다 쓰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중간중간 뺀 거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쫙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리하고 줄도 긋고 하기 때문에 안 볼지라도 그래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아 그때 맞아 이렇게 얘기했었지 하고 그때만 보면 돼요. 하지만 이걸 듣지 않고 그래도 저 기본서 그죠? 가는 것보다야 한번 듣고 가는 게 낫긴 낫겠죠.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그래도 약속했듯이 총 40문제입니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국토법 12문제, 개발법 6문제,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시간 타임은 50분이고요. 그 전에 풀어도 나가지 말고 있다가 내가 들어올게요. 그때 아시겠죠? 나가버리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정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